오늘은 정부의 백신 선구매 소식에 대한 시장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백신 구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콜드체인, 유통 관련주들이 좀 상승폭이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이 정확히 콜드체인이라는 용어 개념이 뭔가요? 네, 어제 녹십자 랩셀을 다루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콜드체인은 백신의 제조 시점부터 사용 시점까지 저온에서 보관,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신의 항원은 단백질로 구성돼 있는데 온도가 오르면 단백질이 변질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냉동 유통이 필요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또한 2도에서 8도 사이로 냉장 유통돼야 하기 때문에 콜드체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백신 개발과 도입이 좀 동시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시장에선 일단 백신이 운송돼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 운송 자격을 갖춘 대한항공을 1차적인 수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의약품 운송 절차 등을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해당 인증을 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전 세계 18개사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물류도 그렇고 백신 수송까지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최근에 또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 자세하게 나눠본다면 일단 항공 운송으로 백신을 가져온다면 국내에서 또 유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수혜가 예상이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백신 유통을 계약했다고 체결한 회사는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난 종목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저온 유통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주요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몸집이 큰 건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 용마로지스입니다. 용마로지스는 아이스박스 안에 질소 냉매를 넣어서 영하 70도 이하에서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용마로지스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용마로지스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를 보유한 동아소시홀딩스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와 같은 기대감에 오전 내내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 장 후반 미끄러지긴 했지만 지난 3월 중순과 비교하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관련 산업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저온 유통 관련주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건 상한가를 기록한 일신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의료용 초저온 냉동고와 동결 건조기, 혈액 및 시약 냉장고를 만드는 곳이고요. 오늘 공시를 통해 영하 10도에서 90도로 백신을 보관하는 초저온 냉동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대한과학 또한 초저온 의료용 냉동고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태경케미컬도 오늘 10%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온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투비소프트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 생각보다 꽤나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이제 보면은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상승폭이 좀 선별적이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가장 많이 오른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아직 기대감뿐이니까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돕기 위해 각 회사별 실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7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용마루지스의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KDB투자증권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실제로 동아소시홀딩스의 3분기 실적 중 용마루지스가 차지한 영업이익은 28%가량 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동아소시홀딩스 실적이 부진했는데 용마로지스 실적이 오히려 좋으면서 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신바이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억 원, 12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고요. 대한과학은 매출액 146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4%, 83% 늘었습니다. 태경케미컬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9%, 566.7% 늘었고 투비소프트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 이슈에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수급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달 들어 각 회사별 수급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최근 개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집중된 건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이달 들어 개인은 164억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4억 원, 18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5종목 모두 자금을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집중된 곳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 15억 4천만 원 상당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모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일신바이오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사실 일신바이오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백신 유통 이슈가 좀 번지면서 급격하게 좀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일신바이오뿐만 아니라 업종 자체가 최근에 또 급격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우려될 수 있습니다. 네. 일신바이오만 보더라도 지난 8월 200% 이상 가파르게 올랐다가 10월 말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거든요. 네.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콜드체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에선 2017년부터 6년간 세계 의약품 매출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기간 콜드체인으로 유통하는 의약품 매출은 59%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전 세계의 흐름을 또 주도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안들은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